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오늘 제3회 몽백카페 세계바둑 오픈이 중국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해설의 송태곤 프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많이 기다렸습니다. 이 세계바둑 투톱이 정말 때이르게 만나게 됐는데요. 네, 아무래도 참 이 단판 승부가 아니라 네. 경기 승부에서 만났으면 더 재미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래도 이 두 선수의 매치 정말 기다렸습니다. 네, 내용면으로 정말 궁금한 대결이 됐습니다. 이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은 지금 뭐 잘 지질 않기 때문에 과연 이 두 선수가 얼마나 좋은 바둑을 보여줄지 그것도 기대가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이 이제 컨디션이 좋고 어느 한쪽이 좀 안 좋다고 한다면은 네. 이렇게 매치가 되었을 때 그래도 이번에는 누군가가 좀 유리하겠다 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지금은 두 선수 정말 최고조에 올라 있습니다. 한쪽은 16연승, 한쪽은 지금 뭐 한 30승, 한 2패. 그러니까 두 선수 모두 80%가 넘는 말도 안 되는 승률을 올리고 있거든요. 정말 오늘 뭐 승부 꼭 이겼으면 좋겠지만 내용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한국과 중국의 각각 1위의 대결입니다. 자존심 싸움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몽백카페 16강전 한국 선수들은 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 상황과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3회 몽백카페 세계바둑 오픈. 자, 이번에 세 번째를 맞게 됐는데요. 그전에는 계속 중국이 가져갔죠. 네, 아직까지는 한국 기사들과 인연이 좀 맞지 않는 네. 그런 대회인데 꼭 올해 좋은 인연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커제는 개인적으로 2연패에 도전을 한 것이 될 텐데요. 우승은 1,180만 위안, 준우승은 60만 위안입니다. 자, 예선부터 준결승전까지는 각자 2시간, 결승전은 좀 더 길어집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좋은 내용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죠. 네, 중국 룰이기 때문에 덤은 7집 반 주어집니다. 네, 이렇게 16강 대진이 됐는데요. 본선 계속해서 한 판 한 판 진행이 될 때마다 추첨을 하죠. 네, 지금 보시면은 너무 이제 중국 선수가 많다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지금 중국 막상 커제, 탄샤오, 파뮬러 이런 선수들 말고는 탑 랭커가 없거든요. 맞아요. 딱 들었을 때 이 선수, 이게 생각나는 선수들은 그 3명뿐이 없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세돌 선수와 박영호 선수는 물론 네. 뭐 승부는 해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이길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대진이고 박정환 구단만 승리를 해준다면은 충분히 한국이 오히려 더 편한 8강전을 맞이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되는 대진입니다. 또 중국은 동상이몽을 하고 있겠죠. 네, 지금 이제 대진표를 보시면 네. 제일 이제 오른쪽에 캐나다 국기가 하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리비엔 선수가 보이는데 사실 이 선수가 굉장히 이제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죠. 그렇죠. 이 캐나다 국적의 중국인인데요. 네. 입단한 지 이제 3년 정도 됐어요. 32강에서 중국의 천여의 구단을 꺾고 지금 16강에 진출하면서 정말 대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 선수 대국은 아니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이 선수가 오늘도 파란을 일으켜 줄까? 네. 이런 좀 기대도 됩니다. 자, 어디까지 과연 돌풍을 일으켜 줄지 이렇게 16강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이 3명의 선수들을 응원해야 될 텐데요. 네, 그렇죠. 이 박정환 구단이 요즘 연승가도 중이지만 그래도 상대가 상대잖아요. 지금 한국 이제 공식으로 김채영 선수가 16연승으로 네. 사실 16연승 최근 같은 시기에는 그렇게 연승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연승상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박정환 선수가 어느새 지금 16연승까지 그렇죠. 왔어요. 타이 기록을 잃었고 네. 아직 진행 중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기게 된다면은 한국에서의 지금 기록은 박정환 선수가 이제 깨는 겁니다. 올해의 기록은. 하지만 최고로 까다로운 상대를 만났기 때문에 좀 어려운 승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커제는 아무래도 많이 배웠을 거란 말이죠. 이것저것. 그렇죠. 이제 뭐 알파고 이후 네. 정말 뭐 말이 안 되는 그런 성적을 거두고 있고 특히나 이제 두 선수가 그동안 이제 8차례 만났는데 또 공교롭게도 100을 가진 선수가 거의 다 승리를 가져갔거든요. 그렇죠. 8번 중에 7번이 100승이니까요. 이 두 선수는 오늘 돌가리기도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커제 구단 같은 경우는 참 어떻게 보면 돌가리기는 50%의 확률인데도 네. 불구하고 100을 굉장히 많이 잡아요. 그리고 네. 100번 승률이 엄청나게 좋고요. 물론 뭐 흙을 잡는다고 치고 100을 잡는다고 이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분으로 봤을 때는 100을 잡고 싶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박정환과 커제 구단의 대결 정말 5대5 승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각각 이 한국과 중국에서 몇 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선수들. 게다가 박정환 구단이 지금 한국은 무관이기 때문에 꼭 오늘 승리를 가져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몽백카페 8강전도 한국 선수들이 세 자리를 그대로 차지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86강전 지금 시작합니다. 네,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의 대결입니다. 저희가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만 좀 더 비교를 해보죠. 박정환 구단이 지금 나이로는 4살이 더 많고 입단도 이제 2년이 빨라요. 그렇게 치면은 별로 다른 점이 없는데 좀 랭킹까지 같고요. 상대 전적도 같은데 이 요즘 최근에 몇 년 커제가 워낙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투톱이라고는 하지만 커제 구단을 좀 더 높게 쳐주는 게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대회 타이틀을 네. 커제 구단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지만 정말 중요한 승부다. 그럴 때는 커제 구단이 지금 더 세계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거든요. 네. 냉정하게 본다면 커제 구단이 지금 세계 랭킹 1위가 맞습니다. 원래 그렇죠. 실제 랭킹도 그렇고요. 지금 몽백카페 아직 진행 중이긴 하지만 전년도 우승을 했기 때문에 세계 대회에서 커제는 3관왕을 차지하고 있어요. 네, 지금 박정환 구단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LG배 세계 기전 우승 이후에는 아직까지는 네. 세계대회에서 우승 소식이 없습니다. 박정환 구단 역시나 예전에도 그랬듯이 부담 많이 느끼고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최근에는 그래도 네. 하도 이제 그런 시간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네. 옆에서 볼 때 정말 부담을 많이 느끼는구나 이런 게 느껴졌는데 그래도 조금 내려놨다 그런 것이 보입니다. 그런 것이 박정환 구단 개인적으로 또 이 한국 바둑을 위해서라도 훨씬 더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대국 시작 시간은 됐습니다만 지금 중국 현지에서 아직 이 기보를 잘 받지 못한 관계로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지만 이 두 대국자 어떤 선수가 흙을 잡았느냐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잠시 이제 박정환 구단하고 이제 커제 구단 이야기 말고 네. 다른 이제 그러니까 박영훈 구단과 이제 이세돌 구단 이야기를 잠시 그렇네요. 좀, 저희가 네. 너무 등한시했었네요. 네,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중국의 신의 기사 이제 황신 선수와 만났는데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황신 선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자료를 찾으려고 해도 많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신의 기사예요. 뭐 나이와 입단 연도, 랭킹까지 겨우 찾아냈는데요. 네, 대국 스타일 정도는 네. 이제 굉장히 단단하게 둔다 이런 정도는 알 수 있었고 이세돌 구단이 좀 관록의 그런 바둑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이제 박영훈 선수 대국은 사실 그냥 이렇게 왕하오양이랑 만났다고 보면은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또 이 왕하오양 선수가 일본의 그 인공지능 딥젠고를 이기고 올라왔기 때문에 나름 또 상당히 재미있는 매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왕하오 양이 딥젠고를 이겼을 때 커제가 굉장히 좋아했다고 신나게 칭찬을 했다고 하던데요. 네, 인류의 희망이라고 뭐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그 바둑도 재밌었습니다. 네, 박영훈 구단과 이 왕하오 양 6단은 상대 전적이 2대 0으로 박영훈 구단이 참 앞서 있기는 하지만 워낙 오래전 대국이어서 그걸로 좀 잣대를 들이대기는 어렵겠죠. 그래도 뭐 좀 유리한 경기를 하지 않을까 당연히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 네. 사실은 박정환 구단만 이기면은 그러니까 다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대진이긴 해요. 좀 믿고 볼 수는 네. 있을 것 같아요. 좀 편안한 마음으로 관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이 이제 박정환 구단이 이겨만 준다면 한국 선수들 뭐 2명만 올라가더라도 그쵸. 수적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그래도 좀 든든하거든요. 이게 어차피 세계대회 이제 8강, 네. 뭐 4강 하게 되면은 심장 싸움이요. 얼마나 또 그리고 이렇게 경험이 많나 이런 거로 이제 승부가 많이 갈리는데 네. 이 한국의 지금 이세돌 그리고 박정환, 박영훈 이 선수들은 뭐 경험이야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경험이 네. 많기 때문에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은 내용으로 상대를 압박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지금 이세돌 구단과 박영훈 구단은 이 16명 중에 유의하게 30대거든요. 조금 저도 이제 30대이기 때문에 네.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일이기도 한데 최근에는 뭐 이세돌 구단이나 그리고 흔히 저희가 이야기하는 뭐 송아지 삼총사 네.
이제 그 본인들한테 물어봐도 어색하지가 않다고 그래요. 그냥 너무 당연히 가장 나이가 많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네. 정도로 이 30대 선수들이 꼭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박정환 구단은 지금 93년생이죠. 93년생 참 저희가 보기에는 박정환 구단도 어린 선수지만 이제는 이 00 이후에도 이 기사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그렇죠. 중국에서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국에는 지금 물론 뭐 흔히 이제 뭐 4대 천왕이라고 해서 뭐 신진서, 신민준, 이동훈, 뭐 변상일 이런 네. 선수들이 있긴 한데 그 중에서 가장 좀 기대가 되고 현재 잘 나가고 있는 선수는 신진서 선수예요. 근데 이제 중국의 이제 총 감독인 유빈 구단이 우리는 신진서를 상대할 기사가 7명 정도가 있다. 아, 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자원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좀 자존심은 상하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도 사실 잘은 몰랐는데 이제 한국 이제 감독인 네. 목진석 감독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중국은 그 어린 선수들이 아직은 그러니까 위에 선수들이 워낙 잘 자리를 잡고 있어서 위를 잘 못 올라간다고 해요. 근데 네. 그에 반해서 이제 신진 선수 같은 경우는 이미 올라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박정환, 뭐 커즈 이 이후에 지금 대결은 한국이 충분히 앞서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이 깜짝깜짝 놀라울 이 어린 기사들은 중국이 수적으로 많을 수 있지만 든든하게 다수를 상대할 기사는 오히려 한국이 네. 조금 더 양보다는 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전부터 항상 그래 왔어요. 네. 자, 이제는 16강을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모두 3판이 있는데요. 저희는 먼저 이세돌 대 황신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각자 2시간 1분 초읽기 5회 주어지고요. 흑은 더미 7집 반입니다. 자, 베일에 쌓인 중국 선수입니다. 황신 선수. 지금 4단이고요. 96년생인데 좀 그래도 처음 보는 것 치고는 나이가 아주 어리진 않아요. 네, 뭐 아주 어린 네. 기사는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제 이 선수 기부를 좀 봤어요. 네. 봤는데 그렇게 막 특별한 기풍은 아니에요. 그냥 조금 단단하게 둔다? 그냥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뭐 황신 4단 처음 보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리민배는 계속 나왔었거든요. 시청자분들은 처음 네. 보셨을 확률이 거의 뭐 100%라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네. 저도 이 선수 그냥 기본은 봤지만 네. 얼굴은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시내 기사들이나 아니면은 중국을 좀 자주 가는 그 프로 기사 같은 경우는 봤을 수도 있지만 뭐 잘 알려져 있지 않는 네. 그런 시내 기사입니다. 그래도 중국에서는 꽤 탄탄한 신예 기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리민배 14, 15, 16, 3년 연속 출전을 했었으니까요. 또 아무나 나올 수 있는 신예 기전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뭐 거기서 특출나게 이제 뭐 성적을 올린 것은 아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이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이세돌 구단이 본인의 바둑만 둘 수 있다면은 충분히 그것도 좀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초반 중요할 테고요. 이세돌 구단이 초반에 뜻대로 풀리지 않은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이세돌 구단도 최근에 이제 잠깐 몸이 안 좋으면서 컨디션이 안 좋아졌다가 다시 좀 나아졌어요. 몸 상태가 확실히 좋아지고 바둑 내용도 괜찮아졌고 네. 잘 해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객관적으로는 이세돌 구단이 단연 우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선수 첫 대결이고요. 자, 이세돌 구단은 한국 랭킹 3위입니다. 작년 말부터 한 번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이 박정환, 신진서 뒤를 받쳐주고 있는데요. 황신 4단은 100위권은 넘어가 있지만 뭐 중국은 한 10위권부터 한 100위 정도는 워낙 다 비슷하니까요. 이세돌 구단
2017년 말고도 뭐 16, 15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연도별로 성적을 좀 봤는데요. 웬만하면 2승 1패 이상의 성적이더라고요. 그렇죠. 이세돌 네. 구단은 뭐 항상 꾸준하게 성적을 올리고 있죠. 하지만 본인은 굉장히 만족스럽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승률보다도 특히나 네. 이세돌 구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그 해 성적이 안 좋더라도 타이틀을 예를 들어 세계대회 타이틀 하나 따면은 이제 자기는 할 일을 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더 큰 그림을 보는군요. 그러니까 좀 예전부터 한 기전에 좀 올인하는 스타일이에요. 큰 승부에 강하다 네. 이런 평이 있었었죠. 자, 그렇다면 올해 성적은 16승 10패. 이 성적만 보면 안 되겠군요. 이세돌 구단이 지금 얼마나 이 몽백카페나 또는 뭐 삼성화재배 그쵸. 이런 곳에서 어떤 일을 치를 것인가 그걸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이세돌 구단과 황신사단 내수가 정리가 됐는데요. 자,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 이제 중계를 시작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가보시죠. 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중국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각각 1위입니다. 박정환 구단은 45개월, 커제는 23개월의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 마지막 판은 커제 구단이 하세베에서 가져갔었고요. 네, 하지만 작년에는 계속해서 박정환 구단이 네. 승리를 가져갔죠. 자, 실전 궁금합니다. 실전 진행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각자 2시간, 초읽기 1분 5회, 덤은 7지 반입니다. 아, 정말 떨립니다. 아마 지금 이바둑이 중계를 네. 저희가 늦게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세계대회 나가보거나 그랬을 때, 그러니까 정말 이바둑은 뭐 좀 중계를 해야 된다 그런 판들은 중국에서도 따로 대국실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16강 그런 총 8판인데 7판에서 6판은 한 곳에서 모여서 두고 한 판 내지 2판은 다른 특별 대국실 이런 데서 두기 때문에 네. 특히나 그런 방은 또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고 그러다 보면은 좀 중계 화면을 받거나 이제 수순을 받는 데 있어서 조금은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고 뭐 중계를 시작하는데 세팅을 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네. 자, 커제 구단의 흑입니다. 어떻습니까? 뭐 이걸로 승부가 난 거는 당연히 네. 아니지만 그래도 두 선수가 지금 뭐 7판 연속 지금 뭐 100번을 가진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고 있고 네. 커제는 물론 흑과 백 당연히 둘 다 잘 두지만 그래도 100번이 잘 둔다고 평가를 받는 기사이기 때문에 돌가리기는 기분 좋게 결과가 나왔네요. 이 중국 선수들은 돌가리기부터 신경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 선수들 같은 경우는 사실 돌가리기는 뭐 좀 운이고 그리고 흑을 잡으나 백을 잡으나 어차피 거의 비슷하니까 한쪽에서는 별로 이제 크게 뭐 돌을 내가 몇 개 잡아야지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한 주먹 쥐고 그리고 돌 이제 놓는 쪽에서는 그냥 하나 돌을 이제 바둑판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네. 해서 이제 홀짝으로 맞추냐 못 맞추냐 이렇게 하는데 중국 선수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게 뭐 스포츠다 뭐 이런 인식이 강해서인지 예를 들어 내가 너무 흙을 잡고 싶다 그러면은 뭐 2개만 짚는다든지 너무 그게 좀 그럼 한 4개 그러니까 기사들이 한 10개 한 12개까지는 충분히 그냥 손의 감각으로 맞춰서 집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웬만하면 한 개를 네. 놓는다고 봤을 때 그쵸. 100으로서 그 수를 손의 감각으로 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중국 그 기사들 같은 경우는 뭐 하나 올려놓거나 2개 올려놓거나 이런 게 뭐 전혀 뭐 A에 어긋난다든지 이런 게 없기 네. 때문에 사실은 뭐 그렇게 맞춰서 잡아도 돌 놓는 쪽에서 2개 짝을 올려놓으면은 뭐 똑같은 거예요. 그렇네요. 오늘 대국 커제 구단은 원래부터 선실리 후 타계 이 스타일을 굉장히 잘 둬요. 근데 그렇죠. 확실하게 좀 바뀐 게 알파고 이후에 그게 더 심해졌어요. 강도가.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실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박정환 구단 같은 경우는 비슷해요.
실리 이후 타계의 바둑을 잘 둬요. 하지만 박정환 구단은 그 어떻게 보면 커제 구단이 알파고랑 돈 시점 그때를 계기로 비슷하지만 중앙 쪽을 좀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오늘 대국은 네.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한쪽은 중앙을 그러니까 집은 서로 가져가지만 한쪽은 중앙을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그 가져가려는 쪽이 박정환 구단이 될 확률이 높고 네. 커제는 항상 파괴하려는 쪽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가져가기 힘드니까 차라리 그냥 그곳을 파괴하겠다. 그러니까 최근에 커제 구단 바둑을 보면은 항상 중앙 쪽에서 돌이 거의 몰려 있는데 그걸 타개하면서 승리를 가져가요. 그리고 박정환 구단의 승리 패턴은 집이 비슷하거나 조금 불리한데 두 텀을 가지고 있다가 중후반에 이제 그 두 텀으로 이제 무난하게 어떻게 보면 역전이 아니라 이제 그냥 집을 만들면서 승리하는 이런 패턴이 많습니다. 이미 두 텀을 집으로 어느 정도 계산하고 있다면 또 역전이 아닐 수가 그쵸. 있는 거고요. 두 선수가 비슷하지만 다르군요. 어쨌든 커제 구단은 이 중앙을 지우기만 하겠다라는 그쵸. 주의인 거고 박정환 구단은 어떻게든지 중앙에 두 텀을 쌓아서 나중에 이제 집으로 직결시키는 그런 기풍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일단 커제 구단은 알파고 이후에 화점을 둔 바둑이 있는지가 의문이에요. 네. 일단 그러니까 중국에서 펼쳐졌던 모든 기보를 제가 다 본 건 아니지만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기보로는 저는 한 판도 못 봤어요. 화점을 두는 기보. 왜냐하면 최근에는 이 묻지마 33을 워낙 많이 두니까 특히나 커제 구단이 지금 지독할 정도로 실리를 가져가는 지금 그런 스타일로 더 변했기 때문에 네. 항상 패턴이 소목이나 33 두고 실리를 최대한 차지하고 이것도 요즘에 안 두죠. 이것도 안 두고 여기서 바로 33 거의 이렇게 둡니다. 커제는. 이 커제와 알파고의 기보는 사실 모든 사람이 다 보고 공유를 했는데 그렇죠. 직접 둬서 약간 느낌이 다른 걸까요? 뭔가 다른 게 있겠죠.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압박감 속에서 대국을 펼치면은 그 대국이 끝난 이후에 얻어가는 게 상당히 크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세돌 구단도 알파고와 대국 이후에 9연승 그리고 그 연승이 끊기긴 했지만 굉장히 성적이 좋았거든요. 네. 커제 구단도 알파고 이후에 22연승, 알파고 이후에 지금 2승 3패. 거의 뭐 말이 안 되는 성적을 지금 올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자, 역시 이 우상과 우화 귀를 가져가는 포석 선택한 커제입니다. 이 박정환 구단이 여기서 뭐 거의 젖힐 텐데요. 이제 늘게 되면 또 이것도 기풍에 따라 있던지 호구 치는 것이 또 다르잖아요. 기풍도 기풍이지만 네. 좀 유행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한때는 거의 이제 호구만 쳤었는데 최근에는 호구 치면 자꾸 이곳을 안 받고 손을 빼던지 여길 다가오던지 이런 수들을 두니까 좀 골치 아프다 해서 그냥 잊고 지킬 때 3칸 벌리는 바둑도 있고 아예 그냥 4칸 벌리고 하나 지키고 이런 진행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요즘 유행이라고 네. 봐야겠죠. 자, 먼저 어떤 뜻인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곳을 두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막아놓겠다라는 뜻이에요. 막아놓고 그러니까 이런 데 붙이는 거는 사실 이 눈목자 때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날일자 때 원래 이 옆으로 많이 붙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양은 좀 다르더라도 우변 쪽에 벌리는 곳을 약간이라도 먼저 벽을 만들어 놓고 우변을 벌리겠다. 이런 뜻으로 최근에는 많이 붙여갑니다. 대신 또 단점이라면 백돌이 상변에 왔을 때에는 흙이 단단해진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집을 확실히 이제 지켜준 네. 모양이기 때문에 우변으로 보면 득이지만 또 우상귀로 보면 오히려 손해예요. 그러니까 저런 곳은 이 장면에서는 뭐 저길 둬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저곳의 변화 이후에 어떻게 그거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네. 좋은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이제 무난하게 두는 건 단수 치고 이제 느는 거고요. 뭐 끊고 여기로 이어서 조금 복잡하게 두는 수법도 있습니다. 커제 구단은 초반에서 선택을 또 빨리 하기로도 유명한데요. 네, 굉장히 빠르게 선택을 하고, 그리고 선택이 복잡한 변화를 별로 그렇게 즐겨 하진 않아요. 네. 그냥 간명하게 처리하고 발빠르게 다른 곳으로 가고 이렇게 둘 때가 많습니다. 네, 백이 이 선에 막는 것까지는 선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늘어뒀고요. 백으로서는 흙이 다가오는 걸 미리 끊어가나요? 이건 어떤 뜻일까요? 일단 저 교환 자체가 좀 득이 될 거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로 단수는 지금 뭐 칠 수가 없어요. 막히는 것까지 선수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곳으로 단수를 치면 끄는 이상에는 하나 더 늘어서 좀 물어보겠다. 아니, 끊어놓은 것 자체로도 일단 손해는 없고, 늘어서 이곳으로 막는다면은 다시 여기 막는 게 선수고, 반대쪽을 둔다면은 이 교환 자체로 나중에 이제 여기 왔을 때 침입하는 수가 있다. 끝내기로 득보는 수가 있다. 이런 네. 뜻입니다. 자, 백의 생각은 이런데 흙이 만약에 바깥으로 밀어가면 어떻게 하죠? 일단 바깥쪽으로 밀면은 한 칸을 띄워야겠죠. 그러니까 이 교환이, 그러니까 흙이 이렇게 해놓고 손을 아예 뺄 수 있다면 모를까. 어차피 지켜야 되면은 오히려 이제 손해가 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생각입니다. 저곳을 사실 바로 끊지는 않는데요. 밀어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 칸을 띄었을 때요. 네. 하나 늘어두면 손 뺄 수 있지 않나요? 늘어두고 지킬 때 지금 손 빼도 수는 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곳으로 이제 계속 나가는 게 있어서 그래도 맛은 굉장히 나빠요. 여기가 네. 이제 막혀지면은 이거는 뭐 거의 수가 나거든요. 먹여치고 먹여치고 패라도 날까요? 네, 또 먹여치고 하면은 수가 나는 네. 모양이에요, 지금. 이 변화는 처음 나오는 변화입니다. 이러고 다시 귀를 돌아간다면 득이 없을 텐데 커제 구단의 생각은 어떨까요? 일단 신형이라고 본다면 지금 딱 확답을 내리기엔 어려울까요? 네, 일단 해설자인 저도 네. 처음 보는 진행이라서 일단 박정은 선수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밀어가는 것 자체가 흙이 집으로는 득이지만 사실 벌려놨을 때 여기를 이어져 있다고 보고, 이곳을 어딘가 벌렸을 때 이곳에 이제 흙에 침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곳을 이제 흙이 없앤 거기 때문에 백이 집으로는 손해를 봤지만 그래도 둘만하다. 이게 이제 박정환 구단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제 구단이 이렇게 뒀다라는 것은 그냥 받아주는 건 좀 당한 느낌이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기세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 점을 가볍게 보나요? 여기서 뭐 가장 무난한 진행은 당연히 이제 한 칸을 뛰는 거겠죠. 하지만 흙이 뭐 손을 돌려서 우변 쪽에 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쉽게 둡니다. 이곳을 지키는 게 일단은 가장 무난해 보이는데 그냥 벌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드네요. 만약에 나가면 그냥 이렇게 늘어서
단수 치면 손 빼고 다른 곳 큰 곳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제 보태 준 거 아닌가, 흙집이 큰 거 아닌가 생각이 되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악이 정석이 끝나고 벌렸는데 흙이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곳을 좀 작게 지킨 것과 비슷하거든요. 네. 이것도 부분적으로는 흙이 굉장히 집이 커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100도 이론상은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박정환 구단은 우상기 끊는 걸 즉흥적으로 뒀다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연구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네요. 일단 즉흥적으로 뒀다면은 이렇게 빠르게 착점을 못했을 것 같고, 그리고 워낙 또 중요한 판의 상대도 커제이기 때문에 저렇게 실험적인 수를 아예 연구 없이 두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위험 부담이 있죠. 네. 초반 진행만 보더라도 오늘 대국은 너무 확연히 흙의 실리, 백의 두터움으로 흐를 수밖에 없겠네요. 뭐 두 선수의 그렇네요. 기풍을 네. 떠나서. 네, 한눈에 봐도 흙의 실리, 우상과 우화가 꽤 있어 보입니다. 과연 박정환 선수가 오늘 바둑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네, 한국에게 절실한 대회입니다. 제3회 몽백합배 16강전. 자,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 정말 때이르게 만났는데요. 마지막 수 박정환 구단이 3점 한 칸으로 연결을 해뒀고요. 네, 모양이 일단 굉장히 뭐 이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아름답네요. 네. 우상기는 뭐 손을 빼더라도 지금은 특히나 이 미는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뭐 수가 나진 않아요. 이렇게 밀어놓으면 절대 수는 나지 않는데, 그래도 팩이 자연스럽게 우변을 벌리는 모양과 동시에 상당히 두텁게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은 이 끊는 수가 성공하지 않았나 그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흙이 그냥 지킨다면은 그때 뭐 이렇게 하나 지킨다고 하더라도 모양이 괜찮아요. 우상기는 물론 단단하게 들어갔긴 했지만 백도 모양이 충분합니다. 거제 구단이 여기서 좀 비틉니다. 막아달라는 뜻일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뭐 막아야 돼요. 중앙으로 네. 어딜 뒀다가 넘어가면은 정말 백이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막고. 그때 이 한 점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잡아야죠. 네. 그러니까 커제 구단의 생각은 이 한 점이 물론 뭐 공격은 당하겠지만 바로 잡히지는 않는다. 그렇게 보는 거죠. 쉬워도 괜찮을까요? 또 이런 거 하나 이제 찔러 놓고 잡는 게 일리가 있겠네요. 들여다보는 네. 것이.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바로 잡힐 것 같지는 않아요. 백도 이런 자리 오면서 좀 공격을 해야겠습니다. 역시 잡기 전에 활용을 해둡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우변의 두 점이 거세게 공격당할 수도 있고 어려워 보이는데도 착수가 빠릅니다. 커제 구단은 사실 그 알파고 전에도 굉장히 빠른 손이었어요. 항상 이제 세계대회에서 보면은 한국 선수들보다 시간이 항상 여유가 있고, 그리고 바둑이 조금 불리하더라도 시간 공격으로 그걸 역전시킬 때가 굉장히 많고요. 근데 최근에는 그게 더 좀 빨라진 느낌이에요. 대국 속도가.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시간을 뭐 맨날 많이 남기고 그런 건 아닌데, 네. 특히나 초반에는 굉장히 좀 빠르게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제 연구도 많이 돼 있고 자신이 있다, 그런 뜻으로 볼 수도 있죠. 자, 이제 칼은 박정환 구단이 쥐고 있습니다. 이 두 점 잡지 못하면 우변이 그대로 지워질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공격이라도 잘 돼야 될 텐데요. 네, 일단 딱 떠오르는 수는 이 수가 일단은 가장 모양으로는 좋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그냥 두 칸 뛰는 거는 물론 100이 넘어가는 게 있긴 하지만 흑도 중앙으로 아주 쉽게 나가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뭐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길 씌워서, 그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다 잡을 수만 있다면은 네. 당연히 이제 이 씌우는 게 가장 두고 싶은 착점이긴 한데, 근데 흙이 잘 잡히진 않을 거예요. 여기도, 그러니까 흙이 듣는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일단 듣기 때문에 글쎄요. 공도가 어렵지 않게 날까요? 네, 그리고 백도 조금 신경 쓰이는 게, 백 모양도 사실 완벽하지가 않아요. 이 백돌이. 생각은 할 수 있는데 백도 좀 위험 부담이 있는 작전이기 때문에 두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수 같은 경우는 흙이 만약에 싸우자 이렇게 나오더라도 물론 끊어서 수상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수익기를 해볼 수도 있어요. 누가 네. 잡는 수상전인지. 하지만 이거 말고도 나올 때 그냥 무슨 일 있냐는 듯이 늘어만 둬도, 그러니까 아까 전에 씌웠을 때는 그러니까 이어가는 자세가 괜찮잖아요. 근데 지금은 흙이 있는 모양이. 그쵸. 네. 흙이 어차피 연결하려면 이렇게 둬야 되는데 백돌이 결국은요. 네. 여기 있는 것보다 이곳에 있는 게 뭐 누가 봐도 당연히 좋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중앙 쪽을 눌러가면서 잡지는 못하더라도 압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박정환 구단인 둔수가 모양으로 봤을 때는 가장 일감입니다. 자, 이수는 일단 넘어가는 고리를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차단했을 때 우하귀 실리로는 손해예요. 그쵸. 이수 자체는 네. 나중에 이제 젖히고 이 혹으로 끝내기 당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집으로는 손해예요. 하지만 여기 뛰어나갔을 때 막을 백이 수가 없다는 건가요? 네, 막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지금은 흙이 이곳이 막혀 있는 것도 아니고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양쪽을 신경 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를 그냥 하나 집어 놓고 붙여서 넘겨줄 때 많이 두는 수법이거든요. 네. 평소처럼 이렇게 진행되는 거라면 이거는 둬도 되고 안 둬도 되고 이러고 그냥 큰 자리 가면은 전체적으로는 백도 충분히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중앙은 우변 쪽은 거의 막혀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거는 네. 뭐 철벽이라고 봐야죠. 여기가. 물론 보시면은 뭐 흙만 집을 다 차지하고 백은 껍데기만 남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흙도 그렇게까지 집이 막 많지는 않아요. 여기가 이제 20집이 조금 넘고 이곳이 20집이 조금 안 되고 다 한 15집. 2선, 뭐 3선으로 집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30, 한 7, 8집 정도기 네. 때문에 덤을 제하면은 백이 중앙과 좌변에서 30집만 남은 개갑바둑이라고 보면은 절대 백이 불리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백이 붙여서 물러났을 때 또 흙이 다르게 변신할 수 있을까도 생각해 봐야겠네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여길 젖히고 네. 이렇게 넘어가기보다는 오히려 흙도 뭔가 좀 이어서 좀 더 백을 신경 쓰이게 하지 않을까. 만약에 백이 여기를 이어야 되면 넘어간 다음에 나가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게 싫어서 백이 여길 막으면 단수 치고 나가면은 이거는 오히려 백이 곤란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네, 잡혔네요. 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길 찝으면은 뭐 거의 이어야 되고 둘 때 두고 이으면 사실 막으면 근데 비슷할 것 같아요. 막으면 결국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길이네요. 그쵸. 넘어가면은 끼워서 집으로 이건 백이 이득이고 단수 치면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그러니까 백이 여기서 잡을 수 있는 걸로 그냥 다른 데를 뒀다고 생각하면 결국은 똑같아지거든요. 이 정도가 서로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통 차단을 하면은 한 칸 띄고 이제 이런 곳을 이제 막아가는 걸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젖히는 것도 약간의 이제 연결을 하면서 탄력이 붙어갖고 이렇게 놓고 백이 지키면 뛰어나가면은 백 백이 흙을 차단했지만 어떻게 보면 흙도 지금 나가면서 백을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백이 혼자 공격하는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세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도 힘들죠. 그렇죠. 그냥 계속 전투죠. 네. 저쪽부터 시작되는. 이 바둑 들어서 박주환 구단도 처음으로 좀 장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장고를 한다라는 것은 눌러가는 것이 일단 가장 쉬운 진행인데 조금은 아쉽다라고 볼 수도 있죠. 아, 역시 치열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을 그래도 들였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를 하나 교환해놓고 붙이는 걸로 이거는 백이 편해라고 계산이 되면은 사실 시간을 별로 쓸 이유도 없거든요. 때이르게 우변에서부터 전투가 시작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차단을 한순간 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흙은 일단은 뭐 모양상은 거의 한 칸을 띄어서 나가야 되고 백이 붙여서 뭔가 막으려고 해도 보통은 끼우게 되는데요. 그쵸. 끼우고 뭐 단수 치고 연결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흙도 단수 쳐갖고 충분히 싸울 것 같아요. 끊으면 따내고 이어지는 순간 원래 여기가 돌이 없어야 백이 이제 차단을 하는데 지금은 네. 네, 두 점이 잡히거든요. 그럼 역시 한 칸 뛴다면 그냥 변을 막아가겠다는 뜻일까요? 이곳을 두텁게 해놓고 뭔가 중앙으로 뛰어서 싸움을 할 수도 있고 네. 차라리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를 넘어가고 따내서 일단 그러니까 살아두고요. 아래쪽을 좀 더 신경을 써주고 중앙을 이제 흙이 뭔가 나가면은 같이 이제 중앙 쪽으로 나가는 좀 더 실리로 이게 득이다.
일단 실리에 민감한 수를 보여준 건데 그렇게만 된다면 조금 전에 셌던 흑의 이 37집은 많이 줄일 수는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집으로는 네. 무조건 차단이 득이죠, 당연히. 근데 이렇게 되면 중앙 쪽이,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일방적으로 뭐 백의 철벽이었다면은 집으로는 백이 득을 볼지 몰라도 중앙은 그냥 서로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만약에 흑이 한 칸 띄고 붙이고 젖혔을 때요. 그 위로 붙이고요. 네. 없는 수지만 그냥 끊어가면 빵따냄이 말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네. 그래도 일단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변까지 다 잡긴 잡았어요. 잡긴 네. 잡았는데 일반적으로는 상상하기는 그쵸. 어렵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 붙일 때 수익기 자체를 이렇게 둬서 평소에는 없지만 이렇게 둬서 백이 둘만 해라고 수익기를 하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변은 차지하긴 했지만 좋은 상황이라고 보이진 않아요. 그래도 일단은 중앙 쪽 흑의 모양이 워낙 좋기 때문에 흑도 지금은 뭐 다른 곳에 손을 돌리기는 어렵죠. 지금 우변까지 돌았기 때문에 뭐 거의 무조건 바로 움직여야 되고,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역시 한 칸 뛰는 게 일감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보통 뭐 이런 수도 두긴 두는데, 여기 부분에 약점이 있어갖고 흑이 뭐 행마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뭐 이런데 나와서 젖힌다고 해도 우변 쪽이 쉽게 차단 당하기 때문에 글쎄요. 일단은 뭐 거의 뛰는 한 수이지 않을까. 네. 하지만 커제 구단도 여기서 시간을 좀 씁니다. 이러고 뭐 이 부분을 나가는 거는 지금은 백이 아예 그냥 우변 쪽을 막아서 뭐 연결을 하자고 하겠네요. 이제는 뭐 중앙 쪽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한 점만 고스란히 잡을 수 있으면 집으로 꽤 많이 득을 보기 때문에 흑은 이 교환이 그냥 버리게 된다면은 굉장히 약수가 됩니다. 네. 그냥 가만히 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요. 네. 지금은 날일자로 일단 씌워야겠네요. 그 다음이 없을까요? 약간 이 변화도 이제 붙이고 이러고 이건 나가면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여기를 두면 막아서 일단 이 두 점이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네. 되면. 그렇다고 이 두 점을 뭐 살리는 수를 두면은 이렇게 나가면 만족이죠, 모양이. 그러니까 흑이 밀었는데 백이 젖힐 수가 없으면은 그건 좀 곤란해요. 그러지 못하는 순간 모양이 좋진 않다는 거죠. 네. 밀어갑니다. 거기를 어쨌든 백이 뭐 늘거나 하게 되면 위로 올라가겠다는 뜻이네요. 거기 미는 거는 아예 지금 저는 뭐 상상조차 못했는데요. 아니 거기를 밀 거면은 굳이 이 교환이 없어도 거의 비슷하다는 말이 돼요, 사실. 그게 없어도 백의 다음 수는 똑같을까요? 늘고 네. 날일자하고 차단하고랑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거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원래 이곳을 들어갈 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보통 상황이랑 똑같진 않지만 위로 받으면 넘어가고 차단하면 한 칸 뛰고 두 가지로 거의 정해져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거제 구단은 하나 교환해놓고, 글쎄요, 이러고 뭐 젖힐 수가 젖힐 결국은 수는 네, 있겠죠. 끊는 거는 네, 싸울 수 이곳이 있나요? 백이 조금 더 부담되는 수상전일 것 같아요. 수상전 자체가. 네. 근데 아까부터 처음부터 여기를 이제 나가면은 충분히 그냥 늘어서 두면 되거든요. 어차피 흙이 뭐 호구 칠 수 있는 모양도 아니고 이어서 둬야 되기 때문에 중앙 쪽에서 계속 눌러간다면은 모양으로는 백기 뭐 불리할 것 같진 않습니다. 혹시나 마음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뛰는 거는, 아래로 붙였던 그러니까 여길 모습도 뭐 있었고요. 막거나 뭐 네. 이런 데를 붙이거나 했을 때 내가 뭐 원하는 그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을 수는 있죠. 거제 구단은 일단 뭐 안에서, 그러니까 백이 한쪽이라도 뭔가 이렇게 이곳이나 이곳을 잡고 정리하는 것이 싫다?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의도를. 여길 뭐 모양은 당연히 이제 느는 게 모양인데, 조금 더 진행을 시켜볼까요? 네. 일단 여기를 한번 나가볼까요? 여길 나가서 뭐 입구자로 받아야 될까요? 뭐이 정도로 받으면 그때 나가서 나가놓고, 일단 갈라놓으면 모양은 별로지만 싸울 수 있다는 네. 판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막상, 그러니까 모양은 조금 사납지만 뭐 거기를 조금만 이제 견뎌 놓으면은 결국은 백도 안 좋다, 그런 뜻이겠네요. 여길 늘면은 이곳을 두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여기부터 나갈 것 같아요. 이걸 두면은 백이 맞고, 그냥 나가서 두는 거는 이것도 이제 수상전이 확실치는 않겠네요. 만약에 이번엔 아래쪽 네, 5점과 싸우자고 하는군요. 이번에는 아래쪽과 싸우자고 하면은 네. 느낌상은 백이 오히려 더 힘든 싸움일 것 같아요. 밀고 나가고 뛰고. 누가 좋다고 평가를 내리기가 좀 어렵네요. 이 정도라면 네. 또 그래도 잘 나온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종합해 봤을 때 백도 느는 수가 절대가 아니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어요. 네. 꼭 저기를 뭐 늘어야 네. 하나? 모양은 정말 뭐 당연히 늘어야 되는데. 이제는 사실 모양상 뭐 일감 이런 게 없어진 지 오래돼서요. 그쵸. 많이 없어졌죠. 괜히 여기를 이렇게 늘어지면은 꽉 막히지도 않고, 물론 막으면 어느 정도는 막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흙이 뭐 찝어서 끊는 걸 노릴 수도 있으니까. 가볍게 가나요? 차라리 그냥 이곳을 좀 엉성하지만 그냥 이곳을 막고 계속 여기를 틀어 젖히면? 맞고요. 막을 수만 있다면 괜찮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막을 수만 있으면. 한 점 끊으면 이제 뭐 여기를 단수 쳐서 이거 나가는 거는 이제 또 뭐 다시 이제 이 한 점을 차지하고.
판단이 잘 안 되네요. 뭐 좋은 건지 그게. 아니면 아예 한 칸으로 받아두는 건? 여기요? 네. 이것도 가능하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역시나 이거는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일단 백이 흙을 잡을 수는 없어요. 첫 번째로 잡을 수는 없고 모양은 이렇게 나가는 게 좋진 않지만 막상 나가고 나면은 백도 껄끄럽네요. 그러니까 밀리게 되면은 끊기는 게 생기고 백이 둔다고 해도 나중에 이렇게 처리가 되면은 백도 좋은 모양은 아니라서 백은 흙을 안쪽에서 살려주더라도 막을 수 있다라면은 막고 싶습니다. 하지만 흑의 생각은 두 곳이 열려 있으니 결국 한 곳은 이제 나갈 수 있다, 터져 있다라는 뜻이 될 테고요. 네. 아예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날일자하고 젖히면 이런 데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꽉 막는 게 아니라 조금 멀찍이 여길 나가면 이런 부분 이제 젖혀서 안에서 어느 정도 또 정리 좀 모양을 잡을 수도 있고 좀 유연하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 너무 치열하게 막아가려고 하면 부러질 수가 있으니까요. 박정환 구단은 고심 끝에 백의 모양을 잡아두는 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나가서 중앙 쪽은 이 부분은 같이 나가더라도 최소한 이 우하 쪽의 백은 신경 쓰고 싶지 않다. 저곳이 내가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은 안 하고 두고 싶다라는 뜻이네요, 이건. 어차피 뚫린다면 늘거나 한 칸 띄어져 있는 것보다는 확실히 탄력이 있고요. 그렇죠. 최근에는 바둑의 좀 트렌드가 확실히 초반이 약간 없어졌다. 그러니까 초반부터 굉장히 치열하게 그동안 없었던 포석 이런 걸로 많이 진행이 돼요. 지금도 우승의 모양도 처음 나오는 모양이고 이런 부분도 원래 지금까지 기존에 있었던 그런 맥점의 수순들이 아니라 흑도 한 칸 뛰는 게 보통인데 밀어가고 백도 이런 데는 늘거나 혹시 두더라도 한 칸 정도 이런 게 원래 두는 행마법인데 네. 아예 다르게 두고 바둑을 보는 시선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보다는. 참 철저한 수읽기 바탕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네. 자, 이제는 박정환 구단이 한 점을 가볍게 보겠죠. 자, 이 두 선수가 초반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선수들은 16강전에 3명이 출전 중인데요. 자, 빠르게 이세돌 구단과 황신 4단의 대국으로 다녀와 보겠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과 중국의 황신 4단입니다. 83년생, 96년생이고요. 황신 4단은 이제 아직은 신예 기사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제 세계 대회 무대에서는 많이 못 봤고요. 상대 전적 두 기사 첫 대결입니다. 저도 기보만 봤지 네. 실제로 이렇게 뭐 중계를 해본 적은 처음이에요. 자, 2회 몽백합배에서는 황신사단 예선 결승에서 탈락한 바가 있고요. 이세돌 구단의 흑번입니다. 자, 이 황신사단이 지금 16강 올라간 것이 개인적으로는 가장 이제 높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어떨까요, 대진? 이 64강부터 문유민 아마 그리고 32강 장쇤 네, 이 중국. 여자 선수 꺾었거든요. 당연히 뭐 대진은 괜찮다고 봐야죠. 네. 그런 운이 조금 따라줬던 황신사단. 하지만 16강에서 이세돌 구단과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이세돌 구단은 바로 전 32강전에서 최철한 구단을 꺾고 올라왔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오늘은 이제 중계를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 판 위주로 많이 이제 해드릴 텐데 이 판만은 조금 편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 마음을 많이 쓰고 싶지가 네. 않아요. 네, 지금 황신 사단이 둔 저수는 흔히 말하는 뭐 알파고 정석으로 불릴 정도로 사실 저 정석 자체가 굉장히 변화가 많고 어려운 곳인데 최근에는 프로들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둬요. 심지어는 이세돌 구단 여기서 손을 돌렸네요. 원래는 보통 네, 여기를 늘어두고 백이 손을 빼는 것이 지금까지 나왔던 일반적인 수순입니다. 보통 2점 또는 3점 머리를 이제 당하는 건 금기시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완화가 되더라도 4점 머리 아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세돌 구단이 또 이세돌 구단 나름대로 또 연구를 한 것 같아요. 저곳을 맞더라도 큰 곳을 2번 가는 것이 일리가 있다. 이렇게 백이 한 수를 더 둔 이상 좌귀의 흑 6점은 세력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좀 반반이라고 봐야 될까요?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세력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뭐 곤마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력도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곤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의 손이 먼저 오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흑은 좌변과 상변일 때 하나씩 선점을 해놨습니다. 그냥-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네, 이론상으로만 네. 본다면 사실 흙이 좋은 모양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실전에는 흙이 이제 걸치고 이렇게 두고 뭐 교환을 해놓고 지금 늘지 않고 손을 뺀 건데 어떻게 보면 흙이 그냥 여기를 벌렸어요. 맨 처음에 백이 중국식을 펼쳤습니다. 높은 중국식을. 근데 거기서 여기를 어깨 짚더니 젖히고 늘고 두고 치받고 맞고 는 거랑 똑같거든요. 수순을 따라가 보면은 네. 너무 쉽게 그냥 중국식 자체를 집을 다 내준 거잖아요. 그렇게 이론적으로만 따져 보면은 백이 괜찮은 모양인데 최근에는 뭐 꼭 그렇게만 바둑을 바라보진 않아서 네. 뭐 이세돌 구단의 생각을 따라가 보자면 그래도 하변의 백집 더 이상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눌러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는 백이 흑의 모양을 지우러 갑니다. 백은 뭐 지금까지 둔 수순들이 단단한 집을 좀 많이 지켰고 이세돌 구단 같은 경우는 모양을 크게 키웠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세돌 구단의 공격, 황신사단의 삭감 내지 타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네요. 이세돌 구단은 같이 이 전투로 붙는 건 많이 봤어도 일방적인 공격을 하는 기본은 많이 못 본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막 일방적으로 그렇게 공격하는 바둑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이제 무조건 공격을 해야 된다 싶을 때 많이 몰아치는 바둑은 있어도 작정하고 뭐 공격으로 가는 바둑은 이세돌 구단도 공격보다는 물론 공격 강하지만 그래도 돌을 타개할 때가 더 셉니다. 네. 자, 이세돌 구단이 초반에 그림을 크게 그려가면서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3회 몽백 카페 16강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네, 다시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의 대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쉽게 두나요? 느슨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굳이 흑이 옆에 따라 붙지도 않았는데 중앙으로 한 칸을 띄고 있어요. 굉장히 특이한 수네요.
아니 보통 이런 수는 여기가 이제 날일자가 있을 때 한 그렇죠. 칸을 뛰는 네. 게 일반적인데 하지만 또 흑도를 덮어 씌우거나 하기에도 마땅치가 않다? 네, 그러니까 네. 여기를 날일자를 지금 백이 할 수는 있는데 흑이 탈출하고 나면은 나가는 게 어차피 신경이 쓰여서 결국은 받아야 된다. 그렇게 보면은 이 교환 자체가 차라리 없는 게 더 발빠르게 줄 수 있다. 뜻은 그런 뜻이다 이렇게 풀이가 되는데 지금 뭐 글쎄요. 우변을 뭔가 백이 네. 흑을 공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잡을 수는 없어도 그래도 좀 압박하는 제스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던 장면인데 박정환 구단의 선택은 누가 보면은 그냥 우하기 타계, 우상기 타계 이렇게 느낌이 들 정도로 그냥 간명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말 씌우고 싶은 자리인데요. 지금은 이거는 무조건 씌워야죠. 여기는. 나중에 흙이 살고 나서 끊어간다거나 하는 건 강력하진 않을까요? 아까 전보다는 네. 물론 날일자 이제 건너붙이는 거나 이런 데 이제 끊어갈 수는 있어도 이것까지 겁내서 행마를 못하는 건 이상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세점은 둬야 돼요. 우변 변화는 조금 수순을 더 뭐 봐야 되지만 글쎄요, 이렇게까지 그냥 공격을 안 할 생각이라면은 집으로 좀 손해를 보더라도 처음부터 넘겨주는 게 어땠을까? 처음부터 넘겨주면은 선수는 확실하잖아요. 네. 그게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뭐 백도 약점이 크게 부각되지는 않지만 우상 쪽에 세력을 쌓기에는 흑이 꽤 안정적으로 살아둡니다. 글쎄요, 박정환 구단이 처음에 이제 차단할 때 어떤 수익기를 하고 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둘 생각으로 뒀다라면은 개인적으로는 별로 찬성하고 싶은 진행은 아니에요. 우악이 집으로 한 5집 이상 득은 보긴 했어요. 근데 흑이 집이 그렇다고 아예 안 난 것도 아니고 이 한 점을 어느 정도 제압하면서 몇 집 붙었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중앙 쪽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이제 철벽으로 막는 것과 지금 좀 엉성하게 이렇게 덮어 씌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이제 젖히면서 조금 정리를 했다고 해도 지금 흙이 여기 늘 것 같아요. 여기 늘어놓으면은 흙은 사실상 거의 살아있고 백이 뭐 완벽한 돌은 아니에요. 백도 물론 뭐 네. 여기 한 집 나 있고 이제 젖혀서 사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돌을 뭐 걱정해야 될 돌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시움 당하는 게 선수로 해서 정말 말 그대로 두 집만 내고 살아야 된다 하면은 모양이 백이 망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두터운 자리예요. 지금 그곳도. 흑의 삶도 도모하면서 백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여기 이제 뛰고 정리가 되고 이곳을 줄 때까지만 해도 백이 조금 기분이 좋거나 최소한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진행이었는데 지금은 흑이 기분 좋아 보입니다. 자, 지금 우변의 흑돌은 뭐 살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쵸. 네. 사실상 살아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곳이
한 집 이상, 그러니까 확실히 한눈은 나 있고 경우에 따라 최악의 경우 뭐 이런 데를 두고 여기는 밀어놨다고 보면요. 뭐 이런 식으로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변을 백이 여기가 돌이 이렇게 오더라도 충분히 살 수가 있어요. 백이 연속적으로 몇 수 두지 않는 이상은 잡을 수는 없고요. 그렇다면 백이 우변 쪽에 한 수를 더 둬도 흑한테 위협을 할 수가 없다면 그러니까 백은 결국 그냥 손을 뭐 빼야 될까요? 그래도 하나 아니요, 나가는 게 나가야죠. 나을까요? 여기를 네. 시흥당에서 두 집 내고 살아야 되는 것보다는 뭐 이곳을 두 칸 뛰던지 아래로 두던지 일단은 뭐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나가면 흑이 손을 돌려서 이제 큰 곳인 좌상기 쪽을 걸쳐가면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압박하는 수가 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이 백에 날일자 한 이 돌들이 흑을 어느 정도 봉쇄는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조금만 흙이 돌이 오더라도 바로 또 강력해져요. 붙여서 끊는 게. 네. 충머리 신경을 써야 되고요. 백이 주위에 아무리 돌들이 많이 오더라도 우변에 한 점을 살리긴 어렵죠. 아, 이 돌이요? 네. 아, 이 돌은 잡혀 있습니다. 이 돌은 여기 나가도 더 이상 뭐 나갈 곳이 없어요. 뭐 주변의 돌이 여기까지 오지 않는 이상은 네. 그리고 이런 걸 두면 당연히 받을 테고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흑마인 두 칸 아니면 위로 두 칸 이 정도 와서는 이 한 점을 뭐 살리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무난하게 일단 뒀어요. 결국 갇히는 건 답답하다고 보고 지켜뒀는데요. 아무리 이런 이론들이 많이 바뀌었더라도 귀나 변에서 상대에게 다 막히면서 안에서 살아야 되는 모양은 지금도 좋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흔히 말하는 뭐 쌈짓 뜬다. 그러니까 네. 정말 딱 두 눈만 내고 상대에게 이곳저곳 당하는 거는 진짜 정말 어지간해서는 안 좋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흑이 이제 우하기가 11집이에요. 여기 이제 젖혀서 젖히는 것까지 선수이기 때문에 이곳이 11집. 그리고 우상기가 여기가 한 15집, 26. 우변까지 한 30집이에요. 어떻게 보면 흑이 30집밖에 없으면 별거 없는 거 아닌가 싶은데 백은 사실 우변 쪽은 집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가 그냥 빵집이잖아요, 빵집. 집이라고 보긴 어렵고 세력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세력이 네. 아까처럼 네. 일자로 막혔다면 참 좋은 모양일 텐데 지금은 애매할까요? 그쵸. 그러니까 세력 굳이 따지면 세력인데 네. 참 걱정거리가 많은 세력이라서 이런데 돌이 조금만 그러니까 충머리가 어느 정도만 와도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이 붙이는 게. 그러니까 백이 뭐 많이 나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보통 귀가 하나 있으면은 그냥 8집 정도로 가치를 보잖아요. 그러면 귀가 양쪽 차지하고 있으니까 16집에 덤이 이제 7집 반 하면은 그래도 24집 정도, 흑이 한 30집 정도기 때문에 중앙에 이 날일자 한 것들이 5집 이상 가치가 되면은 지금 전체적으로는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데 네.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개가를 할 수도 있지만 아까보다는 확실히 못해 보여요. 이 모양 자체가. 그러니까 중앙을 흑을 넘겨주고 차라리 이 부분을 넘겨주고 이렇게 두들겨 막는 것이 지금 모양보다는 좋아 보입니다. 흑은 뭐 계속해서 여기를 나갈 수도 있긴 한데 굳이 막 백에 나간다고 뭐 백도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막힌다고 해서 뭐 사활이 걱정되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손을 돌리는 것이 이 부분을 두고 싶어요. 좌상기 쪽을. 하변 쪽은 백이 다시 한번 두어서 막히더라도 큰 곳은 아닌가요?
하변 쪽이요? 네. 하변은 꽉 막히지가 않아요. 여기로 다가오면은 이 붙여서 끊으면은 백이 모양이 별로 좋지가 않고, 보통 이런 상황은 나중에 이제 어깨 짚고 늘던지 한 칸 뛰어서 두는데, 그냥 한 수의 가치가 있을 뿐이지 흙이 뭐 여기를 이렇게 눌리면 기분 나쁘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비어 있는 귀는 이 좌측의 좌상과 좌하인데 왜 좌보다 좌상이 큰 거죠? 보통 이제 무조건 뭐 그렇게 둬야 된다는 아니지만, 화점을 걸쳐가는 것보다는 소목 쪽을 걸쳐가는 것이 보통이에요. 왜냐하면 화점 같은 경우는 지켜도 완벽한 집은 아니잖아요. 3-3도 남아있고 뭐 이런 것도 남아있고, 네. 그렇지만 소목에서 굳히면 일단 확실한 집이기 때문에 확실한 집이 되는 곳을 먼저 걸치는 것이 뭐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바둑이 뭐 트렌드가 많이 변하고 또 이제 어떻게 변할진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걸치는 곳이 똑같이 있으면은 소목 쪽을 많이 걸쳐요. 만약에 흙이 지금 상변 쪽 화점 부분에 갖다 놔서 선수만 되면 그러면 득이 안 될까요? 안 이것은 받아줄까요? 일단 받을지 안 받을지 확실치가 않고, 네. 이렇게 받아준다고 해도 오히려 흙 입장에서 좀 아쉬울 수도 있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왜냐면 진짜 극단적으로 두면 여기로 둬서 아, 네. 충머리야 여기 씌우는 거를 맛보기로 본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는 두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 자체가 아무래도 집으로는 손해고, 백이 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도 만약에 살고 나면 흙이 별로 남는 게 없기 때문에 흙 쪽에서 노릴 수는 있지만, 정말 노골적으로 노리기는 흙도 부담이 많이 됩니다. 네. 작전을 펼치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뭐 좀 자연스럽게 뭔가 돌들이 이런 식으로 오면서 이러고 이제 끊게 되면 모를까, 아 나는 저기를 무조건 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착점을 하기는 어려워요. 미리 손해보는 건 위험이 있다는 네. 거죠. 커제 구단도 의외로 장고가 길어지네요. 우변이 일단락됐다고 봤다면 커제 구단이 뭐 쉽게 정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생각을 한단 말이죠. 좌상기 만약에 이제 손을 뺀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좌상기 걸쳐가는 방법이 이게 가장 쉽지만, 최근에는 날일자로 걸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두어지고, 아니면 이제 우변 쪽, 우상기부터 우하기, 이 우변 쪽 일단락이 잘 됐다라고 평가되면은 좀 쉬운 정석을 펼칠 수도 있잖아요. 네. 변화가 없는. 제 생각에는 손을 빼고 좌상기 쪽을 둘 것 같은데, 커제 구단이 어떻게 걸칠까? 그거를 좀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엔 다 똑같아 보이거든요. 일단 걸침만 비교를 해보면 나를자와 한 칸은 정말 큰 차이가 있을까 싶은데 눈목자는 느낌은 다른 것 같아요. 눈목자가 이제 좀 어려운 변화가 없죠. 뭐 안쪽에서 받으면 2칸 내지 이곳을 벌리면 되고, 바깥쪽에서 다가오면은 거의 이 두 가지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장면에서는 거의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정도? 이러고 네. 이제 흙이 또다시 이제 좌변 쪽으로 오겠죠. 걸쳐가면서 이제 백의 이 모양을 지우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거 아니면 여길 두면은 가장 기본 정석은 이 정석인데, 백이 이 정석은 별로 두고 싶지 않을 거예요. 백 입장에서. 왠지 이 중앙의 세력이라고 봤을 때 그쵸. 그 돌들 살려주려면 이렇게 되면 싱거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백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약점은 있어도 이게 세력이다라고 지금 네. 말을 하고 싶은 건데, 좌변 쪽 일대가 흙이 강해지면은 세력은커녕 나중에 신경이 더 쓰이기 때문에, 아마도 걸쳐간다면은 생각할 수 있는 정석은
여기나 여기로 협공하는 진행을 많이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 그럼 날일자로 걸친다고 봤을 때도 무조건 협공이에요. 네. 이것도 협공인데 이제 이건 흑이 뭐 나가서 싸울 수도 있지만 흑도 좀 여유롭게 좀 변신이 가능하긴 해요. 이렇게 상변 쪽을 차지하면서 노리는 이런 진행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중계를 하고 뭐 해설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을 해서 선수들이 인공지능이랑 대국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좀 궁금한 수나 아니면 기보 같은 걸 놔볼 때 인공지능에게 이제 입력을 시키고 지금 승률 기대치가 어느 쪽을 몇 %로 보는지 그런 걸 많이 실제로 국가대표에서도 그렇게 연구를 한다고 해요. 근데 네. 한국의 이제 돌바람도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고 지금 이야기로는 아마도 이제 그냥 프로 시합에 들어온다면은 랭킹 50위권 정도라는 이야기가 있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요즘 들어 정말 부쩍 성장했다는 네. 얘기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그 뭐 중국이나 일본, 그러니까 알파고는 제외하고요. 지금 중국이나 일본의 인공지능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많이 지금 발전을 했다고 하는데 한국도 조금 하루빨리, 그러니까 실제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이 연구를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 같이 이제 중계하는 쪽도 그걸 이제 이용하면 훨씬 더 정확하고 이제 재미있는 그런 그래프를 보여드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걸 좀 하루빨리 도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흑 같은 경우는 지금 보더라도 확정가가 되어 있지만 백은 수치를 따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에서 예를 들어 이제 알파고가 옆에 있으면 여길 딱 두고 승률 기대치, 네. 여기 두고 승률 기대치, 여기 두고 승률 기대치 다 일단 그게 뭐 정확하진 무조건 그게 답은 아닐지라도 그걸 알아볼 수는 있거든요. 너무 인공지능에게 기대게 됐다가 저희가 설 자리가 없으면 어떡하죠. 특히 뭐 프로들도 그렇지만 아마추어 분들이 정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해설을 그렇죠. 해드릴 때에는 누가 확실히 몇 집 좋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누가 몇 집 좋다 이런 얘기를 듣길 원할 수도 있거든요. 당연히 그걸 원하시죠. 근데 그 지금 인공지능도 그거는 안 돼요. 지금 누가 몇 집 줬다는 안 되고 누가 승리할 확률이 몇 프로다. 그렇게 지금은 그렇게 표시가 됩니다. 제가 인공지능 이야기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 최근에는 중국의 이제 시내 기사들 같은 경우는 중국 인공지능에게 2점에 많이 둬요. 실제로. 그리고 그 인터넷 사이트 상에서 그 한국의 이제 유명 이제 시내 기사도 그러니까 이기긴 이기는데 2점에 실제로 스파링을 하기도 해요. 인공지능과. 근데 진짜 재밌는 게 커제 구단도 가끔 인터넷에서 중국 어린 시내 기사를 2점 적고 둬요. 저도 들은 것 같기도 네. 하고요. 그게 하지만 승부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아니 승률이 나쁘지가 않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게 더 신기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탑랭커와 뭐 커제 구단과 2점 차이는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막 갓 입단한. 네.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은 이제 막 뭐 지역 연구생 입단 내지 아니면 뭐 영재 입단대 정말 어린 그런 프로 기사.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과 이제 중국에서 이제 두는데 커제 구단이 실제로 뭐 2점을 적고 그러니까 좀 스파링 어느 정도 재미로 좀 두겠죠. 네. 근데 승률이 비슷하다고 해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닌 거군요. 그런가 봐요. 뭐 네. 별로 그렇게 둔다라는 생각을 뭐 안 해봐서. 만약에 그런 치수가 나더라도 정말 그렇게 직접 둔 경우는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기사들도 뭐 10초 바둑이라든지 이런 연습대국으로 10번기 하고 하거나 치수 고치기를 하면 두 점까지 내려가는 경우는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대로 뭐 시간을 놓고 뭐 승부를 그렇죠. 하듯이 두는 네. 적은 없잖아요. 보통 기사들끼리 그런 걸 하면은 술 한 잔 걸치고 좀 그렇죠. 이야기하다가 이제 10초 바둑으로 두면은 뭐 그럼 뭐 쭉 내려가죠. 네. 흥분하는 순간 내려갑니다. 근데 지금 거제 구단이 이렇게까지 장고를 한다는 게 뜻밖이네요. 그렇지 않아도 손이 빠른 선수가 네. 바둑도 지금 편하게 진행된 것 같은데 뭐 신중한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 다음 수가 어딜 두더라도 비슷하다면 또 고르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상대가 박정환 구단이어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 물론 세계대회 우승이나 이런 것들만 보자면 커제 구단이 우위에 있긴 하지만 상대 전적이 지금 4대 4고 커제 구단을 상대로 상대 전적 이렇게 버티는 기사는 한중일 다 통틀어서도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뭐 없죠. 지금은 거제 구단이 뭐 세계 랭킹 1위고 박정환 구단이 2위니까. 그리고 두 선수는 실제 공식 대국은 4대 4예요. 근데 비공식으로 진짜 엄청나게 뒀어요. 근데 거의 딱 5할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공식은 아니지만 두 선수의 이제 어떻게 보면 자존심 매치라고 볼 수 있는 인터넷상에서 10번기를 두 선수가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정확하게 5대 5.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두는데 그렇죠. 예, 거의 서로 5대 5. 아무래도 커제 구단 실력도 실력이지만 심장도 꽤 강해 보이고요. 네. 바로 2회 몽백합배 결승 생각이 나는데요. 이세돌 네. 구단하고 뒀었죠. 정말 그때처럼 좀 아쉬웠던 적도 드물어요. 진짜 꼭 이겨줬으면 뭐 했던 그런 승부였는데 정말 이세돌 구단이 뭐 못 싸운 게 아니에요. 정말 잘 싸웠어요. 근데 마지막에 좀 뭐 흔히 하는 말이지만 운이 안 따랐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죠. 예. 또 올해 있었던 출란배 결승도 있었고요. 그때는 박영우 구단이 결승에서 커제 구단을 상대했는데요. 뭐 이래저래 한국으로선 참 아쉬웠던 우승의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예, 출란배는 그건, 예, 네. 출란배는 탄샤오였어요. 네. 예. 지금 세계 대회가 이제 시나오배까지 있기 때문에 총 7개인데요. 아직 한국은 무관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는 커제 구단은 이 정도면은 지금 뭔가 좀 중계가 문제가 있는 걸 더 의심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중계 자체가 잘못된다가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는 기록을 할 때 그러니까 중국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뭐 연구생이나 이런 그 어린 바둑을 하는 어린 친구들이 기록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수순을 딱 한 수 두면 한 수 찍는 게 아니라 자기도 이제 수익기를 계속 몰두를 해서 그런지 한 5수 진행되면 그때 가서 이제 따다다다닥 이런 식으로 많이 찍어요. 네. 원래 중계 패턴이 그런 식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글쎄요. 수순 진행이 기록자 위주로 돌아가는 건가요? 네. 네, 정말 100이 마지막 수를 둔 이후로 지금까지 생각을 했다면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커제 구단답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역시 현지 상황이 좀 다르게 흘러갔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죠. 뭐가 네.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이 뭐 대마가 걸려갖고 막 진짜 수익기로 여기서 끝이 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가장 예상되는 건 역시나 좌상기 걸침 쪽이 네. 예상이 되고, 물론 뭐 걸치는 방향도 그러니까 걸치는 수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생각할 수 있긴 하지만 일단 굉장히 뭐 장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각자 2시간의 이 대국 시작을 한 지 1시간 반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박정환 구단은 본선까지는 대부분 시드를 받고 출전은 하지만 본선에서는 대진 운이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 대회를 봤을 때요. 특히나 이번 대회는 굉장히 안 좋아요. 이렇게 나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진은 네. 진짜 안 좋습니다. 정말 중국의 이 탑 랭커들을 꺾고 올라왔는데요. 터자시, 저우루이양 각각 64강, 32강에서 만난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커제 구단을 또 물리치고 올라간다면 그 다음엔 그래도 좀 수월한 선수들을 만나야 공정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뭐 공백 누굴 카페- 만나도 네. 수월해요. 뭐 박정환 구단에게는요. 네, 그렇죠. 지금 뭐 랭킹 5위권에 있는 기사 중에 3명을 이기고 올라가는데 거기서 또 어려울 수는 없잖아요. 자, 착수를 합니다. 아, 여기서 계속 두는군요. 여기를 들여다보겠다는 뜻이고요. 이거는 계속 뭔가 이곳을 뭐 움직이겠다? 그렇게 봐야겠네요. 손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전투를 계속하겠다. 여기서 백이 막지 않고 좀 비껴받으면 어떻게 되죠? 비껴 받을 수도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집도 내고 괜찮아 보이는데요, 모양이. 자, 선수였던 커제 구단이 이곳을 계속 건드려 간단 말이죠. 별다른 수확이 없고 오히려 뺏긴다면 또 상황이 훨씬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백이 조금이지만 기분 나빴던 형세에서 손을 돌려서 백이 먼저 뭐 이런 곳을 좌상기 쪽을 굳히는 수를 줄 수 있다면은 바둑이 다시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일단 처음에 여기 뛸 때는 당연히 뭐 막으면 들여다보겠다, 모양을 안 좋게 하겠다 그런 생각이 있긴 있을 텐데 지금 뭐 여기 하나 들여다보고 이렇게 비껴서 받는 거를 수익기를 안 했을 리는 없고요. 이렇게 네. 뭐 시간이 오래됐는데 우변 쪽이 뭔가 신경이 쓰였다? 글쎄요, 우변 쪽은 뭐 대마가 신경 쓸 상황은 절대 아니었는데요. 여기를 그냥 가만히 있는 거는 받아주기만 하더라도 일단 득이 없을 것 같고, 흙이 한 게 없어요. 그렇죠. 흙이 뭐 건드려서 괜히 지금 이 교환 자체가 오히려 흙한테 좀 부담이 되는 게 나중에 이런 곳이 어느 정도는 선수가 들어요. 안 두면은 나와서 끊어갖고 수가 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계속 나가겠다. 차단을 해서 이 돌로 하여금 안에서 살게 만들게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글쎄요. 뭐 안에서 살 수 있게만 만든다면은 커제 구단의 작전이 괜찮죠. 하지만 일단은 백의 자세가 지금 언제든지 안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
이런 데가 역시 어느 정도 선수가 듣는다는 게 엄청난 장점이에요, 지금 백한테. 어쨌든 흙이 잃은 것은 괜히 한 칸을 띄어서 들여다봤을 때 이 돌이 무거워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손해를 보고 시작을 한 것일 수도 있고요. 저는 다른 것보다는 흙이 선수였잖아요. 근데 네. 선수였는데 혹시라도 후수를 잡는 날에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한 수를 그냥 공짜로 놀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초중반, 중반 들어가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한 수의 가치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러고 손 빼는 거는 뭐 이상하잖아요. 이러고 손 빼는 거는 나와서 끊기는 것도 있고 나중에 살아야 이제 되고요. 잡으러 가면은 네. 자체로 살아있지도 못하고. 글쎄요. 처음에 이제 박정환 구단이 이곳을 이제 차단하고 난 다음에 중앙 쪽을 날일자로 씌어가고 흙이 안쪽에서 자세를 잡았을 때만 하더라도 흙이 확실히 기분이 좋다라고 느껴졌었는데, 지금은 일단은 커제 구단이 준비한 수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백이 한 5수는 기분 좋게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딱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길게 멈춰 있다가 6수 되고 다시 멈췄거든요. 네. 흙이 여기서 일단 손은 뺄 수 없어요. 흙은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돌이. 선수를 계속 잡을 수 있더라도 이 6수는 한 게 없는 거고요. 그렇죠. 오히려 악수가 되기 네. 때문에 지금 생각되는 수는 뭐 여길 찌르고 붙여서 나가든지, 아니면 이런 교환들이 이제 좀 악수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냥 입구자 정도로 해서 나가든지 뭔가 그냥 나가야 돼요. 백도 기분은 끊고 싶지만 여기 이제 돌이 있으면은 뭐 끊을 수가 없거든요. 나가면서 곤란해지기 때문에. 네, 이렇게 나가더라도, 막아놓기만 하더라도 이 나가서 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언젠간 흙이 하나 돌이 와야 돼요. 돌아가야 되고요. 언젠간 돌아가야 네. 된다면은 이렇게만 받아도 흙이 이상할 것 같고, 이게 손을 돌을 빼도 끊는 될 것 것도 같고. 중요하지만 돌을 끊고 나서 뭐 어느 한 곳을 괴롭힐 수 없다면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돌을 차단할 때는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네. 차단하고 난 다음에 얻어가는 게 없으면은 그냥 안 끊는 게 낫죠. 자, 과연 커제 구단의 생각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직 초반이 끝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수순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중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제3회 몽백카페 세계바둑 오픈 16강전 잠시 후에 2부에서 전해드립니다.